전군 전민이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봉쇄 압박 책동 속에서 자력갱생의 불굴의 정신력으로 I'd be disappointed if something would be in the works. We're watching North Korea. We're watching many places actually very closely. 네, 북한이 줄곧 예고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의 시한이 다가왔습니다. 말 그대로라면 오늘, 내일 북한이 뭔가 행동에 나선다는 건데 우려하는 대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할지, 말로서 새로운 길의 방향을 선언할지, 또 아니면 이 상태로 연말을 넘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어느 쪽이든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 여러모로 긴장감이 서려 있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분의 전망과 해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죠.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장관님. 예. 자, 먼저 좀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북한이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 계속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행동으로 나설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없는 이유가 사실은 이미 암시가 나왔어요. 물론 크리스마스 선물을 뭘로 받을지는 미국이 하게 달려 있다는 식의 얘기를 외무성 사람들이 12월 초인가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크리스마스 때 뭔가 지금 ICBM을 쏘거나 뭔가 좀 군사적인 일종의 도발적 행위를 하지 않겠는가. 네. 미국을 매우 곤란하게 만드는 걱정을 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12월 7일 날 동창리에서 ICBM을 발사하는 데 쓰이는 엔진, 로켓 엔진, 1단 로켓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걸로써 그 이제 국방과학원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걸로써 이제 자기네 북한의 앞으로 전략적 주의가 바뀔 것이다. 전략적 주의가 바뀐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미사일 강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더니 일주일도 채 안 돼서 12월 13일 날 밤에 두 번째 중대한 시험을 했어요. 네. 2단 로켓, 2단 엔진 시험에 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인가 난데없이 북한군 총참모장 박정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네. 성공했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앞으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고도의 전략적 무기들을 생산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뒷부분에 참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런 걸 가지고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이 우리에게, 자기네들에게 북한에게 거친 언동을 삼가하면 네. 연말을 조용히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아하. 그 얘기는 지금 미국이 조용하다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없다고 보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무슨 화용과 분노니 리틀 로켓 매진이 하는 식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조롱하거나 북한을 위협하는 그런 발언을 일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물론 이제 그 밑에 공군사령관이라든지 공군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네. 조금 북한에게 듣기 거북한 얘기를 했지만 북쪽에서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언사를 지금 중시합니다. 역시 톱다운 방식으로 정상회담을 풀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미국 밑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트럼프가 입을 닫고 있다면 그럼요. 북한이 그건 견고한 선을 넘은 건 아니다. 또 하나 거기에 또 어떤 대목 뒷부분에 가면은 네. 우리는 이제 북한이죠. 우리는 대화도
대결도 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든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 군인이 나와가지고 대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건 특이한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금 군부 내에서는 이참에 그냥 ICBM 쏴버리고 미국과 이 대결적으로 나가는 것을 차라리 건의하자. 아.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런 파가 있을 거예요. 네. 뭐 군인들의 생리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런데 대화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이건 군인으로서는 좀 특이한 그 행동인데 네. 그래서 로켓 엔진 시험에 성공했지만 그걸 그 일종의 협상 카드로 만들어서 다음번에 대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대신 미국이 셈법만 받고 나온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만날 수 있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놨는데 네. 그 말의 의미를 잘 해석을 못한 미국이 비건을 서울로 보냈다가 아. 허탕치고 중국 갔다가. 또 이제 일본 거쳐서 돌아가는 걸로 해서 갑자기 또 19일 날 베이징 들어가라고 근데 그걸 보고 야 미국 사람들이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북한 사람들의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뭐 행간이라고 그럴까 네. 이런 거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 생각대로 뭐든지 돌아간다는 그 일종의 희망적 관측 그거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북한의 했어요. 대화 방식이라든지 어떤 생각을 읽는데 미국은 아직까지 좀 서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서투른 게 아니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손자병법의 기본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실력을 알기 전에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알라는 게 지피거든요. 그 지피지기 백전불태.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잘 알고 자기 능력을 거기에 견줘서 전략을 세우면은 100번 싸워도 위험하지가 않다 하는 이제 병법의 기본인데 제가 93년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쭉 현장에서 저 이제 통일부 또는 청와대 근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미국 사람들이 그 북핵 문제를 다루는 걸 보면은 북쪽이 지금 왜 이 시기에 이런 짓을 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없이 왜 이런 나쁜 짓을 하는가. 그 행동 자체만 보고 지금 판단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니 바둑도 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지금 다음번에 어디로 나오려는 걸 읽게 돼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미국의 대외 정책이 좀 희망적 관측, 그다음에 큰 나라이기 때문에 약소국인 북한 정도는 압박과 제재로 굴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네, 어쨌든 장관님께서는 당장 군사적인 행동, 무력 대응 이런 부분들은 북한이 안 할 것이라고 보시는데 그렇다면 그런 군사적인 행동 말고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도 지금 연말 시한이 있으니까요. 꼭 크리스마스 아니더라도 뭔가 본인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거는 이제 신년사에서 할 겁니다. 신년사까지.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얘기는 이제 새로운 신년사에서 할 텐데 그 신년사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연말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좀 소집을 해놨어요. 그렇죠. 거기서는 아마 2018년이군요. 네. 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주일 전에 당 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라는 걸 열어가지고 이제 핵경제 병진 노선을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핵은 이제 끝났다. 앞으로 경제 발전에 총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거기서 핵무력 강화나 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결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당 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가 연말에 열리면 아마도 그때 그것을 번복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게 핵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경제 발전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해봤는데 미국이 전혀 셈법을 안 바꾸고 계속 압박과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더구나
미국의 최근의 움직임을 봐서는 내년도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더 강화될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도 이미 구축된 핵 능력, 그다음에 미사일 능력을 토대로 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핵 강국으로 올라서야 되겠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아, 그게 이제 그 신년사에 담길 거고 그러기 전에 이제 비핵화 문제는 더 이상 미국과 협상 의제가 대화 아니다. 중단 선언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까? 핵 협상 중단 선언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국과 어떻게든지 협정을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전혀 셈법을 안 바꾸고 연말을 넘겼다. 그렇다면 뭐 북한으로서도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미국이 아마도 네. 북한 핵 능력에 대한 또는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대한 이 저지 내지는 대응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할 테니까 북한으로서도 자위적 국방력 강화 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다는 발표를 할 거예요. 그게 이미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열린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네. 보도 자체가 22일 날 나왔기 때문에 일요일 날인가 나왔는데 중앙군사위원회 있었죠.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핵 전략적 핵 억제 능력 강화 또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라는 걸 방침을 정했어요. 또 그걸 위해서 필요한 인사 조치 또는 부대 재편성 이런 걸 이제 군사위원회 확대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거를 당 중앙위원회에 넘기면은 최고 의결기관이니까 거기서 그걸 그대로 채택을 해서 당과 국가의 공식 방침으로 정할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내년 신년사에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뭐 대화 중단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핵 개발 다시 하겠다라는 걸 좀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은 또 완전히 다르죠. 의미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르죠. 네. 핵 개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좀 당연히 미국 핑계를 댈 겁니다. 할 거라고 보시는 네, 거고요. 그렇고 봅니다. 핵 능력 강화, 네. 그다음에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미국의 이 대북 군사력 위협 또는 압박에 저항할 수 있다,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아마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리라고 봅니다. 장관님 아까 뭐 물론 어떤 ICBM을 발사한다거나 하는 군사적 행동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그래도 많은 또 다른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쏜다라고 했을 경우에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앞으로라도 핵 개발에 다시 그 신호가 보인다라고 했을 경우에 미국의 대응 이것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또 북한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핵 개발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증빙 자료를 갖추고 네. 그다음에 미사일 같은 걸 만약 쏜다면은 유엔 대북 제재를 더 강한 것을 이제 부과하려고 대북 이제 제재. 움직이겠죠. 이제 그거를 사실 중러가 지금 좀 말릴 것 같아요. 이미 그러니까 그 압박과 제재로는 안 되고 네. 제재 완화를 해주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또 그걸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도 좀 해야 된다. 특히 중국, 러시아가 좀 비건이 움직이는 그 임시의 안보리에다가 제재 해제 결의안이라는 걸 내놓지 않았어요? 네네네. 거기에 좀 철도도로 연결 문제가 나옵니다. 남북 철도도로. 남북철도 연결. 근데 남북철도 연결을 하면은 그게 다 중국으로 가고 러시아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 러시아로서는 TKR이 TSR로 연결이 되고 또 TKR이 TCR 중국 그렇게 해서 지나가면은 네. 뭐 평화 이전에 우선 첫째 통과료가 나옵니다. 이게 고속도로도 이용하는 거리만큼 돈 나오지 않아요? 그런 뭐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도 중국, 러시아가 지금 이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북미 간의 협상의 접점을 만들어 주려고 움직이는 걸로 지금 해석을 해야 돼요. 이제
한국은 지금 이미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네. 북한과 약속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나도 미국의 견제 때문에 그렇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걸 뭐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중재자고 촉진자고 다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부에서 대북 지원, 인도적 지원 하겠다는 것도 싫다고 좀 거절해 버리지 않았어요. 그 대신 이제 중국, 러시아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떠맡겠다고 나온 것이 바로 그 상징적인 조치가 유엔 제재 해제 결의안인데 네. 바로 중국, 러시아가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도 북한으로서는 연말을 조용히 넘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 냈다가는 미국으로 하여금 더 그 북한을 상대로 한 강압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먼저 사전에 산불 나기 전에 말하자면 중국, 러시아는 해제 결의안이라는 식으로 해서 물을 먼저 뿌려서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이 해제 결의안도 내지 않았냐. 그런데 북한이 만약에 레드라인을 넘으면 어떡하겠냐. 더 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거를 미리 좀 깔아놓는다는 얘기로 그렇죠. 들리는군요. 그런 계산이 있었다고 봅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예, 있어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금 미국의 그러니까 북한이 ICBM을 지금 상황에서 쏘면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랍시고 쏘면은 미국의 대동북아 군사 행동이 굉장히 좀 원단해질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북한을 상대로 하는 군사적 압박 행위이지만 그 파장이 중국에도 미칠 수 있고. 중국 바로 그다음 중국과 극동 러시아에 바로 미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정찰기가 수시로 뜨는데 오늘 또 뭐 관측됐다 예, 그랬죠? 예. 그리고 또 B-52라고 하는 전폭기 같은 건 핵폭탄을 싣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게 떠가지고 이렇게 쭉 동해상공으로 한 바퀴 도는데 그건 다 중국, 러시아의 움직임도 다 관측하는 거거든요. 자꾸 그런 것이 왔다 갔다 하면 중국, 러시아는 우선 첫째 신경 쓸 뿐만 아니라 저기 북한을 상대로 해서 하는 가벼운 군사적 행동도 불똥이 잘못하면은 바로 자기네 땅으로 튀는 법이니까 네. 중국, 러시아로서는 미국의 그런 대북 군사적 조치를 자초하는 네. 북한의 행동을 견제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한중일 정상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 대화와 협상 외의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어요. 이제 뭐 아베 총리가 하는 것은 영향가 없는 얘기고 중국의 리커창 총리 또는 리커창 총리 만나기 전에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갔는데 중국의 정상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북한한테 상당히 많은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꼭 ICBM을 안 쏘더라도요. 새로운 기를 뭐 신년사에서건 선언을 한다면 앞으로의 북미 대화가 완전히 막히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북한으로서는 미국 국내 정치 상황에서 트럼프가 굉장히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네. 선뜻 나설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잘 알고 이게 저렇게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데 상원에서는 그게 탄핵이 안 되겠지만 네. 저런 분위기에서 대선에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도 지금 어차피 다음 정부를 기다릴 겁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은 뭐 나쁠 건 없지만 네. 차라리 다음 정부를 기다려서 정권 초에 미국의 정권 초에 북핵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좋은 결과를 끌어내고 그 정권 초에 그 합의를 이행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경제 발전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체제 안전도 보장받는 그런 식의 좀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죠. 그렇다면은 2017년도 상황, 뭐 화염과 분노 이런 단어들이 오가던 상황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라고. 그러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때에 비해서 또 북한의 그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네. 미국으로서도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지난 4월 이후에 동해상으로 뭐 사실은 탄도미사일 여러 발 쐈어요. 단거리지만. 네.
뭐 방사포도 쏘지만은 또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번 쏘았는데도 트럼프가 가만히 있었잖아요. 네. 오히려 아베가 나서서 저거 분명히 저 탄도미사일이니까 네, 유엔 대북 제재 제재를 위반이다.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고. 아직 지금 그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그 정도 누구나 쏜다라고 네, 얘기했고요. 그건 누구나 쏘는 거고 일상적인 거다 하는 식으로 해서 그걸 덮어줬단 말이죠. 바로 그런 이제 트럼프의 그 지난 속에 그 이 언동을 아마 상당히 중시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국내 정치적 상황이 뭐 또 변화하면은 트럼프가 선거의 호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북한의 요구를 상당 부분 들어주는 그런 식의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희망은 아직 버리지 않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도 혹시 그래서 만약에 막가파식으로 모든 걸 닫는 그런 식의 새로운 길은 아닐 거예요. 완전히 닿진 않더라도 어쨌든 대화가 좀 정체 상태에 들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상황일 것 어쩔 수 같은데. 없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또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우리의 길 얘기를 하셨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간다면 우리도 우리의 길을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예, 제가 지금 주십시오. 네. 감기 기운이 있어서 기침이 자꾸 나오네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의 그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가게 되면은 네.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원인이 결국은 미국이 계속 북한을 압박과 제재로 굴복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반발 차원에서 새로운 길을 가는 셈인데 네. 그렇다면은 내년에도 우리가 계속 뭐 한미동맹이니 한미공존이 이런 명분으로 미국과 공동 보조를 계속 취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그 독자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만들 수 있는 작은 평화도 보장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도 우리 나름의 길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근데 어저께인가 발표됐는데 프레시안이라는 그 인터넷 신문에 민화협 정책위원장 일을 보고 있는 황재옥 박사라는 여자분입니다. 네. 그분이 쓴 그 칼럼이 정리가 잘 됐대요. 북한이 새로운 길로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되대요. 첫째 하나는 네. 미국에 대해서 이제 당신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북핵 문제 해결 못한다. 미국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북한의 코드를 읽어내야 된다. 그 용기와 책임감을 가지고 좀 미국을 이제 설득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셈법을 바꿀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설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대로 말하자면은 4월 27일 날 작년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 때 남북 정상이 합의한 개성공단 철도도로 그다음에 금강산 네.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9월 19일 날도 그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성공단 그다음에 금강산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북한이 사실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미국의 허락을 받느라고 못했는데 네. 내년부터는 어차피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해서 지금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북핵 문제가 하루아침에 풀리는 것도 아니라면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냥 미국의 허락받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진짜 치고 나가야 된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미국하고 북한하고 좀 잘 얘기하도록 도와주는 입장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이제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면서 철도도로 연결 공사도 해버리고 마침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대북 제재 해제하자고 그러면서 네. 남북 철도 연결도 그 얘기를 시키자는 얘기를 하지 넣었어요. 않았어요? 그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거를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도도로 연결도 하고 개성공단도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은 지금 조금 복잡하게 되기는 했는데 여기에 다시 그걸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좀 나가야 된다. 그래서
북한한테 한국에 좀 그 의지를 해도 좋겠다. 그런 믿음을 좀 그렇게 해서 오히려 미국이 북한이 바라는 쪽으로 셈법을 바꿔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정리를 잘했어요. 한 번씩 좀 이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어보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세현 전 장관의 말씀은 어쨌든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은 군사적인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셨고요. 연말 지나고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선언할 것 같긴 한데 그때 만약에 이후에 북미 간의 대화가 막힌다면 또는 정체된다면 우리도 우리의 길을 찾아서 물꼬를 틀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민주평통 정세현 수석부의장 전 장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